이 NCAV 주식들을 사면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동서교금을 막론하고 복리 20% 이상을 가져다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에 맞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NCAV 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11월에 무슨 주식을 살까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NCAV 주식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NCAV 전략 복습, 청산 가치보다 더 싼 주식들을 주워 담기입니다. 청산 가치는 벤저민 그레이엄은 유동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여기 보면은 비유동 자산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은 비유동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한 푼도 못 버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청산 가치가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했죠. 그래, 유동 자산도 지금 당장 현금화하면은 아마 100% 회수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 회수는 못할 건데 그 대신에 이제 비유동 자산도 팔면은 그래도 몇 푼은 남을 테니까 그거를 대충 다 합치면은 얼추 청산 가치는 유동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맞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저 청산 가치보다 낮을 수 있는가? 보통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제가 통으로 그 기업을 사버려 가지고 그 기업을 당장 청산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이 청산 가치보다 더 낮다. 그런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식시장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CAV를 그 주식시장의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유니콘이라는 것도 환상의 동물들이 진짜 있는 동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동물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식시장에는 있으면 안 돼야 되는 NCAV 주식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NCAV 주식들을 사면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백테스트를 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한국에서 한번 해봤고 동서교금을 막론하고 복리 20% 이상을 가져다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 전략에 맞는 종목들이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퀀트킹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퀀트킹 이제 유료화돼가지고 못 쓰잖아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 마인드셋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유료화되면은 왜 못 씁니까? 아니, 제가 이게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갔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너무 비싸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 11만 원 서비스거든요. 참고로 저는 퀀트킹을 통해 가지고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저는 압도적으로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 자료가 있으면은 주식 투자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연 11만 원을 못 쓰겠다. 그건 제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유료 데이터고요. 근데 정 돈을 쓰고 싶지 않으시다 하면은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에는 모든 데이터가 공짜로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 데이터를 이제 그 필터식, 점수식 저장, 이게 아니지 참. 그 파일을 내려받기 전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하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자, NCAV 전략에 이게 아니지. sorry.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데이터, 그 퀀트 데이터 전체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엄청난 많이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뭐 회사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회사명, 요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NCAV가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Y에가 보면은 청산가치 비율 NCAV 전략 요게 있고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NCAV 전략들은 흑자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왜냐면은 NCAV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는 매우 높은데, 근데 내일 모레 망할 기업은 우리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흑자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흑자가 적자가 어딘가 하는 거는 이 뒤에 또 쫙 나와 있고요. 데이터 진짜 많죠, 그쵸? 와, 많다. 진짜 많네. 근데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안 나와? 그치, 여기 있습니다. 자, HK까지 가면은, 자, 여기 2015년 순이익이 있고요, 여기. 2016년 순이익, 2017년 순이익, 2018년 순이익, 그리고 더 옆으로 가면은 2019년 1분기, 2분기 분기 수익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부 다 커피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옆 시트에 옮겼습니다. 이제 그게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흑자 기업의 필터링을 해야겠죠. 자, 2015년에 흑자 기업, 그러니까
순이익이 0 이상만 남아있고요. 오케이. 16년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매년 흑자만 난 기업들을 이제 기업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래, 기업이 흑자를 내야지. 적자를 내면 어떡합니까? 그쵸? 적자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8년, 여기도 이제 빵으로 하고, 자, 19년 1분기, 2분기는 제가 여기 더했어요. 이게 이제, 네, 이게 1분기, 2분기 수익을 더한 겁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0이 넘어야겠죠. 순이익 기업, 그러니까 흑자 기업만 저는 그 기업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NCV 비율. 이게 이제 그러면은 내림차 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426%라는 거는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4배라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 필터링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 기업과 그 홀딩 기업만 빼겠습니다. 왜냐면 홀딩이라는 거는 이제 회계 그 정리가 조금 달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이 높다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요. 여기 SNC 엔진그룹 코드 번호를 보면은 9로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 저는 당연히 중국 기업에 투자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인들이 만든 회계장표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10년, 20년 후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이 만든 회계는 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얼핏 봐서 청산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네 해도 그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얘네들을 빼는 거고요. 자, 이거는 홀딩이죠. 홀딩. 자, 이것도 홀딩 중국. 그리고 SJM은 잘 모르겠다. 오가닉 티 코스메틱? 이건 처음 들어봤네. 아, 짱깨구나. 오케이. 구로 시작하네요. 구로. 나쁜 놈들. 예. 자, 중국 기업. 아, 오케이. 리드코프는 이제 멀쩡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오케이. 그 후에는 멀쩡한 기업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SJM이 홀딩인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업들을 좀 정밀 검사를 좀 할 거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종목 현황을 보면은 SJM이라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죠. 뭐 한덴지. SJM. 아, SJM이 있고 SJM 홀딩스가 있구나. 그럼 SJM은 그 뭐냐 홀딩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쵸? 자, 여기 보면은 매년 돈을 버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7년부터 순이익이 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업의 그 시가총액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빨간 게 시가총액인데 2013년만 해도 2천억이었는데 지금 쫙쫙 떨어져서 500억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적네요. 그죠?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봅니다. 여기 주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속 예를 들면 4천원, 5천원으로 쫙 가면은,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선비, 양반 주식,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주식으로 보는데, 보니까 2013년에 한번 4,400원에서 만원으로 점프한 그런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얘도 건드리면 점프를 할 수는 있구나. 오케이. 그럼 이게 패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좀 잠깐 봅니다. 뭐 특히 PBR 같은 걸 보는데 PBR가 그래도 이 기업이 그래도 보통은 계속 뭐 0.678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갑자기 0.3이라는 거는 매우 저평가되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배당을 주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배당을 주네요. DPS가 0이 아닌 거 보니까 줍니다. 예. 이런 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이놈이 망할 거냐?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래 뭐 자 여기 총 자산이 2천억이고 부채가 300억밖에 안 된다. 망할 리는 없겠네요. 그쵸? 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유동자산이 1,300억이죠, 여기. 그리고 부채 총계가 330억.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한 1,000억이 조금 못 되는데 이놈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야, 47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SJM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는 들어간다. 너는 패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ROE가 처음에는 이 기업이 두 자릿수 꽤 괜찮았는데 요즘은 계속 뭐가 안 돼가지고 ROE가 적습니다. 근데 그 물론 이제 바로 이게 이 기업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싼 그 이유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 청산 가치가 1,000억이 되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 됐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패스. 그러니까 패스라는 거는 아니야 합격이라고 하죠.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리드커프를 한번 보죠. 리드커프를 봅니다. 리드커프를 보면은
여기는 더 신비롭죠. 여기 보면은 순이익이 꾸준히 2, 300억대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5년에 피크를 치고 지금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300억 이상 벌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야, 근데 그런 기업이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퍼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4.4네. 이렇게 나오고 PBR도 0.44밖에 안 됩니다. 나름대로 ROE는 두 자릿수인데요. 그러니까 니트커플은 제가 늘 이해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 주가가 3,000원에서 15,000원으로 뛴 그런 기록이 있네. 그러니까 양반 주식은 아니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PBR도 한때는 막 2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0.4밖에 안 돼요. 더럽게 쌉니다. 배당도 네, 주죠. 150, 200원씩 막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상장 주식수 주식을 막 뿜어냈냐 주식을 새로 이제 그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유상증자 없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는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금융주는 원래 이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도 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격. 자, 뿅, 띠용 하고, 그 다음에 신도리코. 너는 뭐 한 놈이냐? 그 신도리코란 놈은 신도리코라는 놈 어라 이거 봐라 이때 조금 그랬는데 그 16년부터 다시 300억대 수익으로 들어온 거를 볼 수 있고요. 얘는 시가총액이 3,900이네. 그러니까 퍼가 10이라는 거, 10원절이라는 거고, 오케이, ROE는 높지 않네. 전형적인 NCAV 기업입니다. NCAV의 전형적인 기업은, 그쵸,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고, 당연히 시장도 높은 수익률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업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가 0.4밖에 안 되는 거고요. 보면은, 얘는 조금 걱정되는 게 좀 그런 게 있네요. 자, 이 주가를 보시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막 제대로 크게 점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2013년 68,000원인데, 뭐, 그래봤자 5만원에서 올랐기 때문에 겨우 3, 40%. 아, 이거는 조금 짜증나긴 하네요. 이런 게 바로 양반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음, 그치. ROE도 이제 매우 낮은 이제 그런 기업임을 볼 수가 있고요. 음, 네, 그 배당을 뭐 주기는 줍니다. 그리고 주식수도 많아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총 자산이 9천억인데 부채가 70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망할 리는 없겠네요. 자,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고민이 되는 건데, 예, 고민이 되면은 저는 그냥 컴퓨터를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뭐 솔직히 제 맘에 뭐 100%그 입맛에 맞는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너도 합격이야. 그래, 저는 이제 잘 모를 경우에는 이 엑셀님을 따릅니다. 어차피 뭐 제가 뭐 머리 굴려봤자 뭐 제 작은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패스이고, 자, 동원 개발. 그래, 너도 많이 보던 애네. 헬로 동원 개발. 동원 개발. 음, 뭐야, 이놈은. 야, 이놈은 되게 훌륭한 회사 아닙니까? 지금 순이익이 계속 늘고 있잖아. 100억, 300억, 300억, 600억, 900억, 1000억, 1000억, 1200억, 1200억. 아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왜 1200억짜리가 시가총액이 왜 4000억이 팔리나? 나 이해가 안 되네. 퍼가 3이라고? PBR가 0.5? 뭐 하는 놈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애는 굉장히 흥미롭죠. 그죠? 왜 이렇게 싼 거야? 보면은 여기 자기 자본도 쫙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쫙 올라가는데 시가총액만 2015년부터 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보면은 주가가 600원이었고 이제 4천, 5천원까지 무난히 갔는데 그 후에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자, 봐봐요. ROE도 지금 엄청 높습니다. 맨날 두 자릿수거든요. 오케이, 이거 정말 재미있는 주식이네. 재미있는 주식이죠. 배당도 쫙 늘고 있어요. 네, 뭔데 왜? 부채 비율 보면은 야 여기 50, 20%밖에 안 돼. 부채도 없어요. 이거 뭔데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게 싸는 거는 예, 그럼 사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거 봐봐. 그러면은 유동자산도 8,500억이고 부채가 1,700억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청산 가치가 6,800억이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런 놈이 시가총액이 겨우 4천억밖에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업은 정말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오케이, 너는 그러면은 아주 수석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중 좀 높게라고 적고 싶고요. 정말 동원 개발은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싸네요. 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 다음에는 유성기업이네요. 유성기업. 자, 유성기업은 또 뭐 하는 놈이냐? 비용.
그치. 유성기업은 또 딱 보면은 전형적인 NCAB 주식처럼 보입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순이익이 쫙쫙 줄고 있고,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쫙쫙 줄고 있고, 시가총액도 같이 쫙쫙 줄고 있습니다. 그래, 별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기업은 아니죠. 음, 보면은, 음, 얘도 조금 양반스럽기는 한데, 뭐, 그래도 2,300원에서 5,200원으로 오른 적은 그래도 한 번 있네요. PBR가, 계속 가장 잘 나갔을 때가 0.55야? 이거는, 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네. 그쵸. ROE도 쫙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1%대라. 야, 이거는 그래도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 기업은 좀 인간의 도리, 아니, 기업의 도리를 못 지키고 있네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고민된다. 음, 뭐 당연히 뭐 유상증자는 하진 않았을 거고 여기 상장 주식수는 맨날 똑같습니다. 그래도 배당은 주기는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배당은 줍니다. 배당은 주는데 너는 안 되겠, 좀 그래 보류를 하자. 얘는 좀 별로네요. 네, 너무 수익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물론 이제 얘랑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뭐 신도리코랑 크게 다른가? 그래도 신도리코가 수익률이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건 있었고 유성기업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익이 쩍쩍 떨어져가지고 왠지 이렇게 가면은 적자로 갈 기세 이렇기 때문에 유성기업은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일산업이 나오죠. 동일산업. 야, 나 진짜 엄청 오래 짓거리네 이거. 자, 동일산업. 자, 그러면은 현황을 보기. 얘도 그래도 뭐 2015년에 좀 망했다가 그 후에 다시 그래 서서히 좀 회복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쵸.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고 전형적인 NCA 위주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얘는 ROE가 보면은 뭐 올해는 좀 망했지만 그래도 한 그 뭐 3, 4% 정도, 3, 4% 정도를 유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NCAB 주식이죠. 그래도 일단 배당을 주기는 줍니다. 주기는 주고요. 여기 보면은 당연히 유상증자 안 했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되게 낮았죠. 그죠? 10몇 20%니까 당연히 망할 수 없는 기업이고요. 네. 그래서 얘도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신도리코 레벨이기 때문에 너는 합격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분석과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야, 그래도 인간은 어떻게 이딴 기업들을 사냐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유성기업이나 동일산업이나 도찐 개찐이네. 유성기업도 사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써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을 뭐 사실 수도 있고 안 사실 수도 있고 네, 동의 안 하시면은 안 사셔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얘네들이 수익이 어떻게 날지 보장 절대 못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 아니겠지. 삼형전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NC의 기업들은 지금 동원 개발을 빼고 거의 다 매우 구리게 보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구리기 때문에 기업이 엄청 저평가되고 청산 가치보다 싼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애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기대 이상으로 퍼폼을 하면은 주가가 쫙 올라가지고 복리 수익이 길게 이제 20% 25%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거지같이 생긴 주식들을 사야지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NCAB 전략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전략인 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누구도 사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거지 같거든요. 그리고 이 NCAB 기업들이 다 쫙 오르는 거를 기대해도 안 됩니다. 보통 20개 사면은 그 중에 서너 개가 쫙 올라가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이렇게 말이 또 많았네. 야, 말이 왜 이렇게 많냐? 자, 삼형전자 한번 보시고요. 삐용. 삼형전자는 뭐 그래도 2013년부터 되게 스테이블하게 100에서 150억 정도의 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 정도는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그레이트하진 않겠죠. 그냥 꾸준하게 ROE 2%, 3%, 4% 정도를 유지하는 그렇고 그런 기업이네요. 주가는 이게 좀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네요. 정말 양반 주식입니다. 그 2010년 12,000원에서 네, 그거를 꾸준히 거의 넘은 적도 없고 되게 근엄하게 가는 그런 양반 주식이네요. 이거는 좀 상당히 별로다. 그리고 그래도 배당은 꾸준히 주는 것 같고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이 4%야? 부채가 하나도 없네.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거 정말 신기하다. 자, 여기 보면은 그렇지. 그래서 유동자산이 3천억이고 뭐야, 부채 총계가 200억이야? 재밌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그 그 뭐야, 청산 가치가 3천억인데 1,800억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네, 물론 제 마음에 썩 드지는 않은 그런 주식이나 음, 일단은 그래도 뭐 D로 합격을 시켜 보겠습니다. 서한? 야, 내가 서한은 NCAB 패밀리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얘는 뭐였네요? 짱깨 아니지? 코드 번호가 011이니까 짱깨는 일단 아니고 중견 건설사네요. 야, 이 중견 건설사도 굉장히 수익이 쫙쫙 늘어나다가 18년부터 좀 꺾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도 300억을 법니다. 얘가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퍼가 그러니까 그 4, 5밖에 또 안 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재밌기는 하고요. 네, 여기 주가는 보면은 그래도 뭐 1,000원에서 2,000원 뛸 정도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ROE도 미친 듯이 높았다가 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긴 한데 한마디로 건설 사이클이 끊겼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왕창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다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배당 좀 안 줬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네, 부채 비율은 한때는 높았는데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50, 60%밖에 안 되니까 얘도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 2011년에 한번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후는 안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 그래서 오케이. 얘가 유동자산 3,700억이고 뭐야, 부채 총계가 1,700억. 그래서 청산 가치가 2,000억이다 이거지. 그런데 너는 1,400억이 팔리고 있어. 그래, 너는 당연히 패스지. 유 패스. 오케이, 웰컴 서한 인 더 NCAV 패밀리. 처음 봤네. 위스컴. 위스컴은 단골이죠, 단골. 위스컴은 제가 NCAV 가족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는 뭐한 놈이니? 근데 얘는 근데 진짜 너무 수익이 적네. 야, 1억이 뭐냐, 2017년에. 그 후에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진짜 너무 영업이익이 꾸준히 쫙 줄어드네요. 너는 좀 아닌 것 같다, 야. 응,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한 놈이니? 통신기기냐? 합성수지구나. 오케이. 음, 그러니까 ROE가 0대면 이건 좀 심하지 않아? 그래, 넌 안 돼, 임마. 넌 안 돼. 자, 너는 보류다, 임마. 넌 낙제. 동일제강. 그래, 너도 많이 봤다, 야, 내가. 그래, 동일제강은 제가 NCB 가족에서 많이 보내줘. 꼭 그렇게 단골들이 있단 말이야, NCB 가족들 보면은. 너는 뭐 한 놈이니? 뭐, 너야 뭐 철강이겠지? 어이. 그렇지. 선제 와이어를 하는 곳이구나. 아이고야, 얘도 지금, 야, 이거는 흑자라고 보기 좀 어렵다. 1억, 2억 보는 게 뭐니? 야, 넌 아웃이다, 임마. 자, 너는 아웃이고. 삼성공조. 그래, 얘도 굉장히 많이 보는 애입니다. 삼성공조. 제가 이거를 한 10개 기업 나올 때까지 할 거거든요. 몇 개 아니야? 합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합격이네요. 네 개를 더 찾아야 돼요? 빡세다, 야. 자, 보면은 삼성공조, 공조보폼. 그래, 그래도 얘는 뭐 순이익이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안 좋지만 뭐 그래도 대체로 유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뭐 물론 ROE는 되게 낮겠지. 그렇죠. ROE는 당연히 다 그저 그렇습니다. 2%, 3%, 4%, 5%뭐 이러고 있고요. 음, 배당은 주기는 하고 그리고 유상증자 당연히 안 했고 부채 비율도 20%대 망할 리 없고요. 얘는 뭐 재밌는 거 없나? 오케이. 얘도 이제 유동자산 1,500억이고 부채가 463억이니까 청산 가치가 1,000억인데 이 자식의 시가총액은 700억이다. 싸다. 그지? 오케이. 야, 그래. 너 이 정도는 패스를 시켜주자. 패스. 동아 엘텍. 너도 많이 보는 애지. 동아 엘텍. 동아 엘텍은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시고 뭐야. 그 최근 몇 년에 굉장히 선방했네요. 100억을 늘 못 벌다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쫙 늘어갔고, 그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 그럼 ROE도 높을 것 같은데. ROE는
뭐 그래도 뭐 7% 10% 꽤 잘 나오고 있네요. 그죠? 주가도 그렇지 4천에서 2만 5천 원까지 튄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 과거도 있는데 얘가 왜 지금 7,700으로 떨어진 거냐? 이해가 전혀 안 되네. 뭐 이해가 안 되면 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렇죠. 오케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싸 보입니다. 제 눈에는. 배당도 주고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 요때 한 번 했는데, 뭐, 5년 전에 한 번 했으니까, 봐주자, 야, 씨. 봐주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되냐? 부채 비율도 30%대. 매우 낮네요. 그래, 그러면은 이런 애는 내가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아 엘텍, 유콜, 패스. 하고, 대창 단조. 얘도 꽤 괜찮은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맨날 있더라. 대창 단조. 이름이 그 좀 이상해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 얘도 보면은 뭐 요즘 좀 수익이 좀 줄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뭐 100억 이상을 버는 거 알고 있고 2019년 또 엑스펙테이션이 꽤 높네요. 또 시가총액 유지는 쫙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750억. 근데 벌어 제끼는 돈은 100억에서 150억이 넘는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기업 아니야? 물론 ROE 7%가 높은 건 아니지만 뭐 지금 우리의 NCAB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그런 주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보면은 그래 ROE도 한때는 높았는데 물론 지금은 좀 구리기는 하지만 야 그래도 7% 10%가 어디야, 그지? 그리고 배당은 당연히 주고 있고요. 유상증자 안 했고 부채 비율 20 몇 퍼센트 매우 낮고 뭐 좋아 보이는데? 그래 좋아 보인다. 유 패스. 그래 패스. 이거 패스가 아니라 합격이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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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합격 9개 나왔나요?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9개 나왔죠. 한 놈만 더 찾으면 되겠습니다. 대원산업. 너도 굉장히 많이 보던 애네. 그래. 웰컴 대원산업. 대원산업. 그래. 얘네들도 단골이야, 단골. 야, 얘네들도 돈을 꽤 버네. 약 3, 400억씩 막 벌고 있고, 근데 시가총액이 1,100억이야. 물론 차량 시트는 꽤 섹시한 곳은 아니지만, 퍼가 3.35라고? 야, ROE도 11%야?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거? 그렇지. 그리고 주가도 한때 2천에서 6천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 주식이 아니라는 것도 좋고요. 예, 그리고 PBR도 한때 0.9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0.4밖에 안 돼요. 매우 쌉니다. 오케이. 그리고 네, 배당도 주고 있고 그 주식수도 안 늘고 있고 부채 비율도 65%니까 양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유 패스 합격 합격 띠용. 자, 10개 찾았죠? 모르겠다. 성도 ENG도 단골 손님이니까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들어가 보죠. 그래, 너도 2018년 9년에 그래도 양호할 만큼은 돈을 벌었네. 뭐 150억, 200억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가총액 700억. 되게 싸다, 야. 오호, 재밌네, 재밌어. ROE 뭐 7, 8%, 11%. 그래,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하지. 양호하고 배당도 주고 있고 배당을 주고 있고 부채 비율은 조금 높아지긴 했네. 130%. 130%뭐 대수냐? 상장 주식수는 이제 별로 안 느는 것 같고요. 거의 안 늘고 있고, 음,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나? 부채가 어디 붙어 있는 거야? 매입채 뭐 차입금, 그래,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부채를 낼 수 있는 거지 뭐. 오케이, 유 패스 됐다, 야 됐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당연히 이런 애들은 이제 중국 기업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는 센스가 있죠, 그쵸? 그 뒤에도 대충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 기억이 나네요. 얘도 제가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고요. 얘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었고 얘도 가져본 적이 있었고 얘도 가져본 적이 있었고 얘도 가져본 적이 있었고 얘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별로였던 것 같고요. 근데 얘도 한번 가져봤고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는 기업들이 많네요. 이놈 그리고 신형 와코로는 잘 모르겠고 에버다이먼 제가 옛날에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놈도 가져본 적이 있고 추억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이 정도 하시죠.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분석한 기업들 중에서도 10개 합격을 시켰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 제가 옛날에 보유한 기업들도 자주 보이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정보를 공짜로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아참, 그 보면은 저를 사칭하는 이상한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거 저 아닙니다. 그 단톡방 들어가시면은 막 월 80에서 240%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그 정도 수익을 가져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안타깝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사기를 당하실 겁니다. 네, 조심하시죠. 네, 일단 그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이제 마루 때와야겠다. 야. 구독도 좀 하시고, 알람 설정 하시고, 다 아시죠? 그쵸? 좋아요 누르고, 네, 그런 거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굿벅.